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고 국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고향 또 부친과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또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사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제가 평가를 좀 잘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 그냥 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게 계기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혼화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제가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천공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2차 접견 때 영상에 잡혔을 때 제가 이제 남북 문제에 이제 나설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어투와 말투는 그분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윤석열 남편을 앞세우고 집권을 하는 과정과 집권을 완성해서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정상적인 입에서 나온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언어지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통일관, 저런 대북관, 대일관, 대미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6년 전에 이미 알고 지낸 천공을 찾아가서 3차례를 연속으로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천공의 관계를 국정을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터질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3, 2, 1, 큐.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는데요. 네, 인사법도 안 알려주시고 시작하려고 예.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저희 의정 소리 TV는 정치인은 모시지 않기로 출범한 방송이죠. 물론 네, 물론 제가 예외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윤미향 의원만 너무 억울하게 검찰에 당해서 모시던 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저희 방송에 너무 딱 맞는 정치인이 아니면서 지금 국내 정치 회오리의 가장 중앙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세요? 예, 뜨거운 감자 태풍의 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디올 목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름 석자가 있는데 왜 디올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히어로죠. 대국민 히어로가 돼버리신 그분 최재형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방금 요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어느 지나가는 분이 저보고 디올 목사님 그 소리 듣고 저 사실 맞아요.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네, 저도 속상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네. 저는 원래 맞습니다.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거창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통일의 아버지 같은 캐릭터를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졸지에 몰카 목사, 디올 목사, 샤넬 목사가 돼버려서 그래도 그래도 영광스러운 명품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싸구려는 아니군요. 네, 이건 네. 디올에서 그 김건희 여사랑 목사님한테 상을 엠버서더 이런 거 해야 될 것 이렇게 같은데. 신세계 본사에서 좀 전화 한 통 와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디올을 좀 우리 집사람 선보이네. 주라고 좀 이렇게 줄만도 한데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전혀 없고 이거는 있었어요. 네. 제가 세운 이제 남북문화예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화가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 단체인데 거기 얼마 전에 한 달이 약간 안 됐는데 미술 전시회를 개막식을 갔는데 어느 여대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참관객으로 오셨는데 디올백을 가져오셨어요. 디올백을 사서 가져오셔가지고 네. 이제 카메라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제가 디올백을 본인한테 전해주는 광경을 찍어달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 팬이에요. 팬인데 그런 하나의 상징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시사적으로 이렇게 알리려고 제가 디올백을 전해주는 거를 포즈를 취해달래가지고 그거 연출을. 전시회에서 그거 찍어가지고 대박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심정이 요즘? 지금 솔직히 질투하시는 거예요? 잘 나간다. 세상 오직 질투만으로 아니, 아시는구나. 잘 나간다는 말은 네. 조금 그렇고요. 많이 힘들죠. 힘드시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면에서 저를 공격하고 그런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개했을 때 네. 정말 이 살아있는 권력이 총력을 다해서 이제 공격할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꿋꿋하게 정말 타협 안 하고 네. 또 지치지도 않고 비록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김건희의 그런 어떤 명품 수수 이런 걸 넘어서서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이런 지점. 네. 이게 오히려 저는 진짜 이번에 사실 이 살아있는 권력이란 건 뭘 해도 쟤네들이 완전히 몰아쳐가고 그러는데도 이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꿋꿋하게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건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의 표현의 자유 모든 그런 근본적인 기본권 측면에서 이거를 용기를 내서 밝히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논란 이거를 본질을 흐리고 공격하는 용어를 많이 상대방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몰카 공작이 이건 아니라
대남 공작이나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연루선부터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예전에 통일 사역까지 그걸 오염시키고 편애하면서 이러한 오히려 상대방에서 공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그 기자분들한테 질문 받았다거나 이런 점은 좀 아니다라고 밝히고 싶으신 점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고전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 거국적인 공격에도 당당하고 이 국내 이 소위 민주당 정치인도 못 갖는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적인 그 네네. 물론 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저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평소에 저의 라이프나 저의 하고 있는 공적인 일도 그렇고 이것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그 하나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 종교적 신념이나 뭐 이념적인 것까지 갖다 대비할 것조차도 없고 그렇죠, 그냥 없지.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또 김건희 여사와 저와의 관계를 얼마든지 제가 좋게 이끌어 나가고 전개시켜서 일국의 영부인하고 좋게 알고 지내면 저한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만약에 내가 봤던 거, 목격한 거, 체험한 거를 내가 만약에 묵살하고 덮어주고 갔다면 이 나라나 또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감정, 학연, 혈연, 지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세탁소 둘째 아들이 뭐 이번에 출마한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으로 그냥 지연으로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예가 대구시장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겠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혈연, 지연, 학연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정을 의로 승화시킨 일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사로운 정을 네. 이런 그대로 가다가 민족 앞에 죄인이 되겠다. 예. 평소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네, 헌신해 오신 분으로서 그런 네, 자세였던 거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팩트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목사님께서 큰 뜻을 품으시고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히려 이제 탄압하는 행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아무래도 외신에서도 확인했던 사실관계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 즉 그 목사님을 폄하하고 비난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 인사가 주도한 것이며 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 운동을 한다면서 북한에 재집 드나들듯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미국 국적자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다 조국으로 보이고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이는 거죠. 어떤 우리가 반공교육에 찌들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념을 넘어서 미국에 살면서 보면 새로운 정보나 고급 정보들도 많이 취득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서 배웠던 반공교육이나 이런 반통일적인 거, 반북적인 게 우리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라고 하는 걸 거기 살면 많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공익적인 일을 하기 힘든 가운데 저는 그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천착을 하고 이걸 업을 삼아서 제가 이 일을 해왔는데 아무튼 저는 뭐 종북이다 친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한국에 와서 강연 활동을 통해서 집필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굴절되고 잘못 알려진 거를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한 거예요. 북을 두둔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잡혀야 정부는 통일 정책이 바로 수립될 수 있는 거고, 또 종교단체는 북을 대상으로 뭐 선교나 포교가 올바른 그런 정책이 나올 거고,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이 가는 족족 체포되고 옹주되는 게 전혀 그쪽의 정보를 팩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모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다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또 종교의 선교 정책, 포교 정책을 올바로 집행하려면 올바른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20여 권의 책을 써서 알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한 사람으로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 활동을 하면서 캐리어가 소모품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끌고 가다가 바퀴가 총알처럼 날아가 버리면 또 캐리어 사면서 지자체 다니고 교회, 성당, 절간, 민족종교, 민주노총 산하, 종농민의 산하, 뭐 학교 이런 데 불러주는 데마다 다 가서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뭐 마음대로 북을 제재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제가 가서 했던 일들이 종교를 교류하면서 북한의 종교가 과연 존재하느냐, 과연 억압을 당하고 북한에는 정말 탄압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지하교회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가정교회가 5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500개 가정교회가 공식적으로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 부분, 경제 부분, 사회 부분, 스포츠 부분, 농업, 공업, 군사 모든 부분을 제가 다 교류하면서 채집하고 영상물 찍고, 그래서 PPT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했던 거니까, 그것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큰 하여튼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상대 네. 측에서는 종북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북한 찬양 1세기 책을 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출간한 다음의 책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라는 저수를 통해 그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 차례 방북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해외 국적자 중에서는 가장 한국에서 많은 특강을 실시한 교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강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떠벌리고 다녀서 자신이 북한과 연관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주장해서 호강 효과를 노린 게 아닙니까?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책들 내가 조중동을 좀 이럴 때 한번 비판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거 있게. 네. 동아일보 산하인 걸로 아는데 채널A가 동아일보 방송국이죠. 그렇죠. 네. 그 종편. 거기에서 저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 출연도 했어요. 그 작가들이 3명이서 세종문화회관 그 지하의 식당에, 고급 식당에 저를 초청해 가지고 꼭 좀 출연해 달라고 거절을 했어요. 전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민주진영이나 진보에서 날 오해할까 봐.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이나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은 부정적으로 많이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길 출연하면 많은 분들이 날 또 오해할 것 같아서 거부를 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출연해달라는 거예요. 왜 출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바로 저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이 너무 좋다는 거야, 작가들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특집 프로로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특집 프로로 한다고 그러고 저 책도 내용만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했던 거고,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저를 출연도 시키고 마음껏 저의 그 발언을 소개도 했고, 중앙일보는 제가 뭐 한국의 중앙일보고 미국의 중앙일보고 북한에서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면 그것도 기사에 실어주고, 뭐 영상 찍어 오면은 특집으로 영상도 다 실었습니다. 여기 신문사 사이트에, 동영상 사이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 윤석열 정부를 거들기 위해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나는 기가 막히고요. 특히 저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라는 저 책은 저는 그렇게 저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38선, 휴전선, 철조망도 빨리 장벽을 허는 것도 제 목표지만, 남과 북의 전파의 장벽을 허는 것도 제 목표였어요. 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워줄 수 있는가?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양에서 있는 그 기지국이 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 안에 있는 고려링크가 있고 평양의 보통광 호텔 안에 그 아주 큰 인공위성 안테나가 있고 거기에서 기지국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만 인터넷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거기 몇백 달러 주고 한 뭐 데이터 비용까지 가입비까지 해가지고 최초였기 때문에 거의 1,000달러 정도 들었어요. 100만 원 한국.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딱 개통을 하는 순간에 며칠 동안 안 했던 카톡이나 루루. 페이스북 쪽지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데 그 쾌감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남과북을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도 헐어줘야 되고 남과북을 가로막고 있는 전파의 장벽도 헐어지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그 흥사단에 강연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나오는 그날 대학로 흥사단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흥사단 관계자한테 카톡을 띄웠더니 흥사단 관계자가 놀래는 거예요. 여기 평양입니다. 카톡을 띄우니까 막 놀라고 그다음에 내 초등학교 친구들이 양수리에서 제가 양평 출신이잖아요. 양수리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며칠 전부터 있었는데 야 내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양수리까지 갈 거다 그랬더니 동창회장이 그 카톡을 보고 평양이라니까 장난을 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런 뜻으로 남과북을 장벽을 헐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것은 거의 1000년 가까이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절이 되고 그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고 혈통이 섞여졌다고 개 취급을 받는 서로 지시와 반목을 하고 단절이 된 상황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는 거기도 그때 당시도 남북이 분단된 거잖아요. 남한국 유대와 북한. 그것을 나는 북한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북을 갔는데 왜 성직자들이나 교회와 목회자들이 저를 종북 혐의로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종북입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내가 제자들이 뜯어 말린 겁니다. 그럼 내가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동네 사람들도 불러와서 다 구원시켜주고 사마리아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그런 류의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또 이제 공격거리를 빌미를 주셨네요. 네. 네가 예수냐 이렇게 또 나오겠습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하는 목회자니까. 진지 모드. 예, 예. 진짜.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네. 하나 이 지점에서 네. 분명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제 최 목사님을 제가 잠깐 보니까 한 7, 8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북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민 목사예요. 민족을 따르는 민족의 분단을 넘어서서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종민? 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종미도 들어보고 종북도 들어보고 거기에 종민 딱 네, 오 마이 종민 갓. 목사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 분단과 네. 서로 갈등 이 현장에서 네. 민족이 나갈 길이 뭐냐 고민하는 분이라는 건 제가 7, 8년 동안 지켜본 최 목사님의 본 모습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하고 네. 한참 만날 때 제가 교수님 대학교 현직에 계실 때 학교도 찾아뵙고 뭐 대학 네. 교수에 관해서 식사도 하고 밖에서 외식도 하고 뭐 그러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네. 그때 교수님은 굉장히 제가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얘기하는 걸 신기하게 여기셨는데 그 질문을 해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 하냐면 북한은 종교인들이 있으면 뭐 조선 카톨릭 연맹, 조선 기독교도 연맹, 불교도 연맹, 동학 이게 뭐죠? 천도교. 천도교 연맹이라고 북한의 종교 조직이 있잖아요. 그 종교 조직의 수장들을 다 정치인들을 임명합니다. 임명하는 이유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북한은 정치는 신성하게 여깁니다. 정치인들도 신성한 성직자처럼 여겨요.
우리는 지금 선거철이지만 아무나 지금 돈 있고 빽 있고 학력 있으면 다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북은 그런 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종교가 신성하고 거룩하냐? 그러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사회가 북한이기 때문에 종교 수장을 정치적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설명드렸더니 그게 신기하다고 나한테 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팩트 체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측 이제 최재형 목사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의미 있는 걸로 아주 폄하하는 세력이 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기자회견 촉구에서 네.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해서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몰카를 해서 촬영되고 공개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근거로 하면서 그러면 왜 스스로 카메라를 준비하지 않고 서울소리 측에서 준비를 한 거냐? 서울소리가 뭐 공작원이냐, 상부 조직 그 원이냐, 뭐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일부러 한 거 예,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제가 친정집 같은 곳이에요. 옛날부터 지금 서울의 소리 있는 그 건물 입주할 때 초기부터 제가 출연을 해왔고 그다음에 북한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천안함 사건 이슈가 있다든지 정광훈 목사 저런 한국교회를 망치는 정광훈 이슈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특별 출연을 해왔고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다음 이재명 그 후보가 대결을 했던 지난 대선 때는 6개월 동안 매주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을 정도로 친근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이 없어요.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물을 살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명수 기자를 불러서 내가 선물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고 이게 꼬주듯이 사준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갚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준 거고 몰래 카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스파이들이 쓰는 게 있지만 그런 건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손목시계에 전자 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거 있으면 찾아서 그거 하나 갖다 다오 해가지고 그거 차고 들어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무슨 뭐 어떤 공작을 꾸몄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 주도하고 해서 서울의 소리 측에 제보를 한 거지. 서울의 소리는 저하고 이걸 어떠한 상의도 한 게 없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나를 밥을 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밥만 사준 것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명수 기자가 나 밥을 많이 사줬죠. 뭔지 모르고 뭔가 예.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네.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김건희 명품백 사건 외신 보도를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네. 맨 처음 1월달에 보도가 됐던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2,200달러짜리 디올백이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으로 인해서 여당이 흔들리고 있다. 아예 그렇게 제목을 뽑았잖아요. 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나 전 세계 뭐 가디언이나 뭐 로이터나 뭐 BBC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마치 목사님이나 목사님 배우 세력이 외신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외신 기자들하고 제가 친근이 있는 거는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이 된 것이 이미 외신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양을 방문해도 심지어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때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북한 측 초청으로 제가 봉수교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설교를 제가 많은 원로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기 설교를 했을 때는 전 세계 해외 언론들이 다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취재를 하고 그러고 북한에 이슈가 있다든지 낮은 선봉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 북미 간의 문제가 있으면 저를 인터뷰를 해왔어요.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왔던 그런 언론들이 제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니까 이제 너무나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그분들이 다른 인물이라면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통일운동하는 걸 알거든요. 해외 언론들이. 그래서 제 진정성을 많이 알아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아무래도 국내 언론의 입과 귀를 다 틀어막았잖아요. 현
정권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언론뿐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또 외국인이고 미국 국적자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엊그제는 미국의 MBC랑 인터뷰했고 했는데 영국의 로이터 통신하고도 인터뷰했고, 그러니까 해외 언론뿐이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국제의 망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 언론하고는 인터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거지, 이 윤석열 정부가.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면 우리끼리 다 해결하고 그렇죠. 여기서 사과받고 조사받고 사과받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으면 돼. 처벌. 그 처벌이 감옥에 가는 거든지 탄핵 소유가 소추가 돼가지고 뭐 탄핵으로 넘어가든지 뭐가 됐든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무법천지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지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라는 말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통위를 통해 가지고 JTBC가 제 사건을 보도를 했음에도 그것마저도 압박을 하고 보도를 못하게 JTBC가 오히려 왜곡을 했어요. 제 사건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곡한 거마저도 보내지 말라 이거지. 영상이 나가니까 국민들이 알까 두려워서. 그러나 이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시아권, 유럽권, 중남미권, 북미권 다 할 겁니다. 기회 되면. 왜? 언제까지? 조사와 수사를 받고 정식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저는 지치지 않고 할 겁니다. 네. 아니 목사님 그럼 좀 위협을 느끼실 텐데 신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네. 사람이 한 번 그렇네요. 죽는 거지 두 번 죽습니까? 그리고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이 남아서 좀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으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종교 권력자들이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이 남았잖아. 그게 있으니까 도망가신 거고, 사도 바울도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이닥치니까 성벽에 줄을 내달아서 피신을 했잖아. 저도 그런 거예요. 저 경호원들을 내가 두고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는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서 그러는 거지. 목숨은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대결을 하고 맞짱을 뜰 때는 이미 내 목숨은 다 내려놨고, 그렇죠. 내 가족들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네. 예, 제 명예도 그래야 내려놨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과.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언하신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제 상대 측에서 공격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문의 모습을 지은 것을 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일 텐데, 저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보셨던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행태를 했길래 이거를 밝히시려고 다짐하셨는지. 물론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접견도 하고 이렇게 뵈서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알겠지만, 다른 거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개인적인 소견, 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인간적인 연민도 느껴지는 가녀린 여인상도 보였고, 정말 바람둥이 같은 그런 아주 섹시한 요염한 모습도 보였고, 캐리어 우먼 같은 아주 전문 그런 직업 여성의 모습도 보였고, 어떤 때는 교활함 여시 같은 도 보였고, 어떤 때는 멍충이 같은 미련 곰땅쟁이 같은 모습도 보였고, 손을 만져서 악수를 하면 차디차요. 냉증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같은 고향이고 또 뭐 이렇게 아는 그런 거니까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사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건 떠나서 제가 이제 1차 접견할 때 딱 봤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저하고 우기 네. 교수님보다 조금 더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두 다리 쫙 올리고 가래침 뱉으면서 그냥 면티 하나 입고 노 메이크업에 그냥 맨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전화를 누군가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통화를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이걸 내가 문제 삼겠습니까? 목사인데 목사는 덮어주는 게 미덕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범죄가 있다 해도.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여겨졌던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난 쓰러지는 줄 알았어. 뭐라고 그런가 하면 2시간 반 동안 접견을 했잖아요. 장시간 동안 하고 일어나는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 발언을 한 거에 내가 충격을 먹은 거죠. 5년 임기 내에 윤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것도 5년 임기 내에 동네와 동네가 합치는 것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80년 가까이 분단된 나라를 어떻게 5년 이내에 이걸 합니까? 그러고 또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에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거예요라든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또 내 카톡에도 대통령 자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카톡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인지하는,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법, 공무원 사칭법 중에 형법 제 118조에 대통령 사칭죄고 공무원 사칭죄입니다. 이게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으로 자기를 접견하는 민원인들한테 내가 대통령이야라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칭죄를 저지르고 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시청자 중에는 보수분들 계시고 그분들도 계시고 제가 싫어서 일부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여기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요. 예, 이명수 그 유튜브나 제 유튜브에 다 들어와서 꼼꼼히 체크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겁니까? 제가 접견을 나갈 때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양손에 들고 여사를 만나려고 들어가는 모습, 이거를 제가 그것을 공작을 꾸몄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저의 공사가 끝나고 11월 7일 날 입주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날 첫 출근을 했거든요. 한남동 관저에서. 그리고 1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1월 23일 날은 백석대 설립자 장정현 박사가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하는 고급 분재를 백석대학교 트럭으로 한남동 관저로 실어 나르는 것이 포착이 돼서 더 탐사해서 집중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초동 관저에서 서초동 커머나 콘텐츠에서 뇌물수수, 선물수수를 받는 그 습관과 버릇이 한남동 관저까지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내가 폭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은 대가성이 많거든요. 저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대가성은 뭐냐면 인사청탁, 이권 개입, 그다음에 승진을 부탁하는 거, 뭔가 이런 모든 국책 사업을 수주를 해달라, 오다를 따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라서 제가 폭로를 한 거고, 저는 진심으로 선물을 했던 거는 맞아요. 1차 때 크리스찬 샤넬 향수와 이제 화장품을 선물을 왜 했느냐? 일단은 나를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가기 힘든 거를 모든 취임식에 다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10시에 그 국회의사당 선서식 하는데도 초청을 하고 6시에 신라호텔 국빈반찬 135명, 내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35명이 왔더라고요. 그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장제원 의원은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저를 누구를 빼놓고 날 놓는지 몰라도 나를 집어넣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VIP 대접해 준 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마운 데다가 내가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줬잖아요. 북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 그걸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도 고맙고, 또 접견이 1차가 잡혔어. 이 취임식 한 그 다음 달 6월 달 접견할 때 내가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맨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소소한 거 한번 준비해봐라 그랬어요. 이명수 기자한테. 그랬더니 그냥 이 핸드폰만한 거 달랑 하나 향수 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일주일 있다가 다른 거 하나 좀 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소홀하지도 않고 하나 더 준비해라 했더니 화장품 세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내가 인사청탁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기절할 그런 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여사한테 정말 여사가 되면 저 영부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각지대를 돌보고 소수자를 돌보고 정말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거를 묵묵히 그냥 퍼포먼스 말고 역대 영부인들이 크리스마스 되고 연말연시 되면 뭐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이런 적시자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거기에 천착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알았다고 그렇게 했고 어느 매체하고 당선되고 나서 첫 소감 인터뷰할 때도 내가 했던 말을 살짝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영부인상을 기대했는데 내가 만나고 보니까 이건 국정초기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만나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그냥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인사를 주무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이나 고위직 인사를 임명할 때 두 사람이 조율하고 주무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예. 그래서 그거를 네. 건동 시대라고 부릅니다. 건의와 예, 윤동희 3위는 네. 일심동체였는데 지금은 좀 윤은 이제 좀 아바타였지. 네네. 그걸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그 사실 어차피 팩트는 많은 곳에 지금 이제 최소한 저희 네. 진영의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지금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서 네. 김건희 씨의 이제 개인 소외입니다. 네. 매력은 뭐예요? 매력이요? 네. 그래도 매력이 있으니 여기까지 어찌든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가치 판단을 빼고 최악의 질문을 하시면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매력이 뭡니까? 매력이라는 거는 그럼 매력이라는 너무 표현이 당황하지 아니고 마시고. 아니 매력은 없어요. 아, 매력은 매력은 없고 그냥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성향의 인물? 어떤 성향이길래요? 멀티플한 캐릭터인데 복합적인. 심리학자나 멘탈을 연구하는 정신의학자나 사회학자 그다음에 인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분류하기 힘든 어떤 특수 명칭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다중인격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네. 뭐 이런 표현한 거 많았잖아요. 허언증, 그다음에 리플리스 증후군 이런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믹스가 되고도 또 다른 무언가가 막 이렇게 남아있는. 작동이 되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매력이네, 묘한 게 그런 있고 거게. 그다음에 굉장히 또 네. 지혜로운 데도 있고 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빠른. 예 아주 뭐 스마트한. 그다음에 상대를 특성화해 가지고 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방법. 그건 그래요? 대인관계술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회인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고 내가 통일운동을 하니까 자꾸 북한 문제를 꺼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고 스님이었다면 나는 어렸을 때 절에도 자주 다녔고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신부님이 앉았다면 너는 성당의 종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울려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성화된 얘기를 아주 잘하는 성향이기도 해요. 그럼 네네. 일종의 상담가의 능력도 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동거하고 그 이듬해 이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예, 네. 강당에서 이제 검찰청 네. 강당에서 올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검찰 간부가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사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김건희의 이 능력이 능력. 작동이 됐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해가지고 청와대 갔었잖아요. 임명장 줄 때 같이 가서. 같이 가고 또 백화홀인가 무슨 그 옆에 있는 연회홀 작은 데 가서 티타임이 있었어요. 다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큰 그림 사진 액자를 점핑이라는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를 한 네,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게 문재인 씨인 거죠. 출마할 때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는 거야. 점핑 위드 러브라는 전시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때 야인 시절이니까 와서 그 김건희 전시회 와서 점핑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 손잡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승진한 거지. 하여튼 그런 역할이 많아요. 그러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를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 소속이 돼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캠프를 치르고
작동하는 거, 캠프를 운영하는 거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작동하고 이제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 운영도 김건희 여사가 다 배후에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에게 집중하고 그 대통령실의 권력을 김건희 여사가 다 본인에게 집중하고 독점한 거야. 행사하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 없는 거야. 대통령실 자체가 내 사람이고 내 조직인데 무슨 부속실이 그럼.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놓은 거고 2층과 5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5층은 대통령의 주진무실, 2층은 보조진무실인데 뭐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기자들한테는 할 말이 없으니까 5층은 뭐 접견실이다, 대기실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건 김건희 여사 주 집무실인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경악할 일은 5층뿐이 아니라 2층에도 내려와서 거기서도 업무를 보고 또 비서실에 업무 보고도 받고 국책 사업에 관여를 하고 또 이렇게 뭘 하라 뭐 넷플릭스 그 사업권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관한 거 부산 엑스포 그것도 그렇고 PPT 만드는 거 네. 그냥 뭐 다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출퇴근했잖아요. 비서실장의 관사 사택이 있는데 그냥 뭐 출근해도 비서실장이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 이 대통령실 직원의 흐름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인맥 심어놓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물론 겉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볼 땐 김대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그런 위치에서 포지션도 갖고 국회에서도 뭐 대신해서 이렇게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다 했지만 막상 내부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 권력을 이용하고 독점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폭로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평소 예, 궁금했던 거. 예.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가 정말 이렇게 파워를 갖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데 예.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문 대통령이 예. 그 당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많은 시민들 또 조국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도 예. 이 검찰 개혁에 나섰다가 검찰 공개 쓰러지고 막 이럴 때 생뚱맞게 저 윤석열이는 우리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 그 윤석열이 그를 검찰총장에 나가라 하는 어떤 목소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김건희 그 매력에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간 게 아닐까? 이게 내가 오늘 한번. 또 안진걸 네. TV란다. 우리 우의정 우의정 TV입니다. TV에 나왔으니까 네. 폭탄 발언 어디에서도 안 한 거 하나 공개할까요? 네. 출연료가 좀 높아져야 돼. 인용 내력에 따라 출연료가 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공개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하고 카톡 대화 나누는 게 많잖아요. 그걸 네. 내가 섹션별로 다 구분을 해놨어요. 공개는 안 했고 뭐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변경권이나 뭐 몇 가지만 공개를 했는데 뭐 조국 사태권, 네. 문재인에 관한 부분. 김어준은 어떤 인물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인물 분석이고 뭐 네.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 한번 문통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불러놓고 총장님이 내 대신 욕을 먹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거야 나한테 네.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야. 우리는 죽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주고 복사하고. 방패막이 해주고 충성한 질뿐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한다 악인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정경신 교수가 뭐 와서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스토리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꺼내놓을 때 최소한들이 그건 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말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김건희 겁니다. 여사의 말을 전하는 거고 내 말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도 섞여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을 거지만 나름대로 말이 나왔던 그러니까 거네요.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 대화한 방법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억울해서 혹은 언론에 매도당하는 거를 스스로 나한테 막 말을 하소연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소연하는 게 있고
또 내가 먼저 물어봐서 답변해 주는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물어봐서 답변해 주는 거는 얼추 팩트를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억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이런 액세서리 비싼 거 하고 간 거에 억울한 거를 소명하는 거는 기자들하고 똑같이 했던 말도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거를 나한테 항변하고 변명하는 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데 뭔가 내가 물어봤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는 그럴싸한 게 많더라고. 예, 우리가 모르는 비사들. 그러면 최소한 이 김건희 씨 말에 의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고마워했다는 거네요. 이거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와서 몇 번 인터뷰한 내용 알잖아요. 네네네. 뭐 그다음에 우리 저기 또 이번에 그 국회 사임된 그 우리 저기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 이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이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죠.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통은 내가 문통이라면 그럴 거 아니야. 조국도 부르고 윤석열도 불러가지고 조국한테 예를 들어 조국만 불러놓고 조장관 내가 조장관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사임하시오 라든지 아니면 윤통 불러놓고 윤통 그동안 수고했어 나 뭐 이게 많이 위해서 일한 거 내가 아니까 수고했고 그만 사임하시오 딱 양당 간에 딱 잘라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 아무 우유부단하게. 그게 다 이제 그런 우유부단도 아니고 오히려 저쪽 조국 추미애를 그렇죠. 자르고 그게 우리에겐 가장 오히려 이제 조국을 자르고 추미애를 자르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만 키워주고 그렇지, 결국은 이런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는데 지대한 공헌과 역할을 한 게 문통인 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역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네, 오늘 저희 주제 중에 또 하나가 김건희 명품백도 있지만 천공의 국정 개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바로 천공 사건을 관저 개입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뉴스토마토가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퇴출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천공이 도대체 국정농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연히 그냥 뭐 관저 개입하고 있다, 뭐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여러 뒷말들이 있는데 좀 카페에서 얘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천공의 국정농단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커튼을 젖히는 것만 보여드렸더니 많은 매체들이 나를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2탄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고 지금 언제쯤 나옵니까 2탄?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왜냐하면 영상이 빨리 뭐 맡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미군 부대가 13번 게이트입니다. 13번 게이트에서 우리들 걸음으로 3분 이내 거리에 떨어져 있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천공의 집무실이 있고 그 천공의 집무실과 대통령 청사의 직선거리는 담벼락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담벼락하고 붙었어요. 천공의 집무실이. 직선거리는 1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수렴 첨정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북한이 뭘 이렇게 이제 뭐 난파 간첩들한테 했을 때 뭐 뚜뚜뚜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뭐 무슨 수표 뭐 이런 난수표 해독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팩스가 있던 시절에 있었던 게 뭐죠? 그것도 팩스 전에 무슨 언어가 있었어요. 뭐 용어 모스보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텔레 뭐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넘어서는 영적으로 이미 서로 소통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로 충격적인 겁니다. 물론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뭐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 보고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미 천공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은 영적으로 이미 소통이 되는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멋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내가 좀 까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너무 맛있는 걸 내가 대접을 받아가지고 전순 변호사 우리 전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지난번 빵도 사주시고 팥빵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팥빵은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는 거여서 다음에 또 최 목사님의 약점은 먹거리였습니다. 저는 먹는 거에 약합니다. 천공이 제 앞에서
통일을 계획을 다 해놨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막무가내로 해놨는가 하면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언론들도 아무도 모르게 다 비밀스럽게 해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 통일이 돼 있는 거를 꾸며놨다 이거야. 오. 이 발언이 있습니다. 야, 오 마이 갓. 멋진데요. 멋집니까? 교수님 멋집니까 이게? 천공이라는 작자는 지금 뼛속까지 친일이고 사대주의자인데 이게 멋집니까? 아니 그래도 그 자고 났더니 오 통일이 된 세상이야. 얼른. 저는 아까 그 김건희가 네네. 내가 5년 내 통일시킬 거 했을 때 네. 내를 빼놓으면 네네. 대단한 발언이잖아요. 예예. 야 이거 뭐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경호원이 계속 사인을 줍니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저희가 다음에 네네. 요 다음에 이제 스픽스 네. 출연이 8시 50분에 시작이라 이동을 해야 되고 한 3, 4분 정도 제가 더 말씀을 염려 하면 마셔야 어떨까요? 돼요.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뭐 이제 요 짧은 1시간 다른 때 네. 같으면 2시간 정도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또 다음 일정이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천공이 진령대군이 아닌가. 조선 말기 대원 우리 저기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민비를 혹세무민 해가지고 그 두 분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나라를 망조를 만든 겁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많은 문제가 역학적으로 작동해서 조선이 패망을 한 건 맞지만 조선 왕조가 가장 결정적인 게 무속에 심취한 겁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어느 정도까지만 무당을 진령대군이라는 진령군이라는 칭호를 줬잖아요. 좋죠. 네. 진령군이라는 군이라고 하는 거는 왕자들한테 쓰는 말 아닙니까? 네. 뭐 동궁이나 또 왕세자로 책봉받지 않은 이 아들들 임금의 아들들한테 다 군 대군이라는 걸 썼는데 무당한테 여자 무당한테 군을 썼을 정도면 얼마나 이 망가진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가 무속에 심취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 통일되지.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 한 가마씩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각 절간에 각 암자마다 가장 명당짜리 칠성터를 다 자기가 차지를 하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국고는 바닥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민비는 살해를 당하고 고종 황제는 망국의 군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또 되는 거죠. 진령군이 환생한 것 네. 같아요. 이 글쎄 말이에요. 천공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네네. 이미 이 김건희가 네네. 천공과 함께 예. 무녀다라는 얘기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전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마 대화 중에 있었고 나중에 나오더라도 건희와 동훈이가가 좀 건동시대에 있어서 네. 대화하는 동안 이 어쨌든 지금 이제 떠오르는 권력으로 때는 네. 한동훈의 관계는 어떻게 본인이 말했던 거예요? 아,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계만. 그 사람들의 관계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제2부속실을 없애고 특별감찰실을 없앴기 때문에 그 세 기구를 없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음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마음껏 이권계 인사청탁을 조율하고 마음껏 했을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고 지금 이제 뭐 비대위원장으로 갔지만 그것은 어떤 지난번에 좀 살얼음판 그런 게 있었는데 인간관계의 단절도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미지수고 이제 한동훈이가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예기치 않게 이거는 심각하게 이제 치열한 이제 구도로 갈 겁니다. 투표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광경을 볼 겁니다. 되죠. 네. 그렇게 될 거고. 천공이 이제 막 연기를 쏘아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다음 뭐 선물을 한두 개 받았어야 말을 하지 그때 나한테 핸드백 받은 거나 화장품 받은 걸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퇴근해가지고 술 먹고 드렁드렁 골고 한쪽 침대에서 나한테 카톡 보내고 이명수한테 전화하고 새벽 2시 3시 그랬는데 부부 생활도 안 했을 거예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김영란법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인지하는 순간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감사원이나 이런 여러 군데 안 한 거에 대한 제가 경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반됐으니까 대가성이었다면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고,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한테 받은 선물들 김영란법 혹은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물 보관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또 이게 김영란법 위반에다 여러 가지가 또 이제 한가운데 죄목이 있으니까 탄핵 소추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 부분은 이실직고하고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아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준 선물을 국고에 귀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이 무슨 해외 정상에 준 공식 이런 선물. 외교적인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에 보관을 했고 그것을 되돌려 주라는 거는 국고의 나라의 손실이다라고까지 이철규가 이렇게 쉴드를 쳤는데,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뇌물을 역사적 가치로 여겨서 국가기록원에 보관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궤변과 눈 가리고 아웅식은 국민들이 허용치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은 대로 처벌을 받고 합당한 그런 걸 해야 되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소만 안 될 뿐이지 조사도 받을 수 있고 수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총장 시절에, 자기가 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얼마나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받으셔야 돼. 수사를 받아야 되고 출두를 해야 되고 두 내가 쌍특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멋진 네. 차 목사님, 혹시 네. 이렇게 많은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혹시 가슴에 맺혀서 이 한번 좀 남기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런 네. 말씀 또 한 번 가슴에 맺힌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최재형 목사 TV가 유튜브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텅뒤 좀 띄워줘야 되는데. 네, 최재형 목사 TV입니다. 최재형 TV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 TV가 개설됐는데, 이것을 일단은 만든 거는 제가 출연한 매체들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한 대 모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출연한 것만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은. 대민 서비스. 쇼트 영상이라든지 아직도 다 모아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모아놨고 제가 이제 조금 안정되면 브이로그도 하고 제가 또 특별 영상도 보여드리고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또 희귀한 영상도 제가 공개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더 취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공권 그 취재비 또 내가 경호원들 비용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이 있으시면 조금의 십시일반도 저는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으로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대북사역 통일운동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계좌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 TV에 여러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진정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게 가장 가슴에 네. 맺혔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읽어주시죠. 네, 최재형, 오늘은 제가 그 의정 TV가 아니라 최재형 목사 TV 계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 TV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최재형 목사님이 좀 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알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후원 부탁드립니다. 농협 1149-12005948 최재영 계좌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최재형 목사 TV 제가 링크를 지금 모든 각 채널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가셔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구독해주세요.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만 읽어주셨는데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지금 채널 아트에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후원해주실 분들은 참조해주시고. 네, 3개의 은행으로 하나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두 분의 질문에 그때 심플하게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익사이팅 돼가지고 네. 질문이 지속적이지 못하게 된 것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재미있게 네. 한 번 더 예, 불러주시면 송구하게 네, 생각해 네. 주시면 예. 고맙고요. 네. 아 진짜 너무 아재 개그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더 추워지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원래 대국민 히어로한테. 아 진짜. 여러분 의종 네. TV와 전수미 TV도 앞으로 이제 최재형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좋은 네. 말씀 듣는 좋은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희정 박사님 네, 사랑합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황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동포들 사랑합니다. 네. 북녘의 동포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5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